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증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내일 새벽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네, 국제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선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여객기 격추를 이제 누가 했느냐 명백한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 증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 측이 일단 현장을 장악한 상황인데요. 이 예. 반군 측에서 증거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이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사건 현장을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희생자들의 유품과 증거를 빼돌리거나 파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반군들이 유류품을 훔치고 불리한 증거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반군이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비행기 부품들을 걷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는 이 성명을 내고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한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은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블랙박스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반군 측이 먼저 이 블랙박스를 회수를 했었는데 국제기구에 조사기구에 넘기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격추된 여객기 블랙박스는 사건 직후에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이 반군 측에서 회수를 해갔습니다. 네. 이 회수 직후에 반군 측은 이를 러시아에 보내서 분석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여객기 격추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러시아에 블랙박스 분석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건데요.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반군 측은 블랙박스 분석을 국제조사기구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블랙박스 분석을 거부했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난에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제 누가 미사일을 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쏜 그 미사일이 북후 미사일이라면서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북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반군 쪽에서 발사 직후에 발사대가 러시아 쪽으로 좀 이동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와 반군이 이 여객기 격추 직후에 북후 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 쪽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사건 직후에 미사일 시스템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앞서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하는 화면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미사일 한 기가 비어 있는 채로 이 러시아에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북후 미사일 시스템을 넘겨줬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이 케리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t's pretty clear that this is a system that was transferred from Russia in the hands of separatists. We know with confidence that the Ukrainians did not have such a system anywhere near the vicinity at that point in time. So it obviously points a very clear finger at the separatists. 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되는 순간 연쇄 폭발로 한순간에 날개와 동체가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순한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북후 미사일에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격추됩니다. 유엔 평화유지국의 무기 전문가는 엔진에 이어 탑재 연료가 폭발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날개와 동체가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컨설팅 협회 회장인 브루스 로저는 피해 여객기가 지상 추락까지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을 거라며 급속한 기압 저하로 탑승객들이 추락까지 산소 호흡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과 4개월 사이 대형 사고를 잇따라 겪은 말레이시아 항공의 도산 여부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객기 실종과 격추로 지난 6개월 사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인 정부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길게 버티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년 연속 적자에다 막대한 피해 보상금까지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고 당시 에어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사고기 근처를 비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두 여객기 간 거리가 25km에 불과했다며 90초 차로 자국기가 화를 면했다는 아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네, 말 그대로 고립무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정조준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틴의 입장 여전히 강경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남 탓하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때부터 러시아에 날을 세웠던 미국은 이번 사건을 두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러시아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친러시아 세력과 그 형님 노릇하는 나라의 공격은 노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191명이 희생돼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태를 맞은 네덜란드는 푸틴에게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리터 총리는 지난 19일 당신이 도울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격추 실행자를 찾아내 재판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국민 27명이 숨진 호주의 에버 총리도 러시아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도 연일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푸틴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 뉴스 채널 기자가 러시아가 언론을 통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트위터에 진실을 원한다는 글을 남기고 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진실 게임,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둘러싼 이 기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이렇게 앞서 보신 대로 서방과 유럽 국가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유엔 차원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예. 이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 사건에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표결이나 채택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러시아가 이 표결에 동의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이번 사건의 규탄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이번 사건으로 자국민 28명이 숨진 호주 정부가 마련했는데요. 이 결의안은 여객기 격추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이 현장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추락 현장과 주변 지역의 조사 요원들이 안전하고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호주는 결의안 초안에서 이번 사건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러시아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홍선기 기자와 함께 말레이 항공 격추 사건 속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